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차들 어마어마하게 투입했는데 그 전차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전차만 해도 700대가 훨씬 넘고 그 우크라이나에 노획된 전차 100여 대 되고 또 유기된 거 이렇게 다 따지니까 1000대 가까운 전차가 손실을 입었죠. 그래서 계속 후속 전차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이 러시아 제재가 들어가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을 지금 공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또 이 치장 중이든 스크랩 중이든 이 전차를 되살릴 수도 없어요. 주요 부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프랑켄슈타인 만들어 좀 주워와서 이런 황당한 일이 러시아에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리아에 들어가 있던 러시아군을 빼서 우크라이나로 집어넣고 있는데 시리아에는 거의 돈 받고 이권 때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일종의 용병 스타일인데 이 고용주인 시리아 입장에서는 좀 빠져나가니까 이게 뭐냐? 이러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때다 해서 두 번에 걸친 연속 공습을 해버렸는데 보겠습니다. 돈바스 대공세를 앞두고 러시아군이 시리아 주둔군 병력도 우크라이나로 차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방공구역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북부 지역에 이스라엘이 야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4일 야간 다마스쿠스 북부의 전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으나 시리아군이 러시아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러시아 시리아 안정화센터 부사령관 올렉 주라블레프 해군 준장이 4월 17일 밝혔습니다. 주라블레프 준장은 골란고원 상공에서 두 대의 이스라엘 F-16 전투기가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해 다마스쿠스 북부의 창고를 공습했지만 시리아군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북2M이 방공 시스템으로 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을 격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라블레프 준장과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이번 보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은 저지되었고 창고는 파괴됐지만 피해는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러시아군과 관련된 시리아 내 무기고가 파괴되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시리아 내의 각종 이권 사업을 챙겨왔고 이 때문에 시리아는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해외 달러박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극심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시리아 주둔군 전력을 차출하기 시작하자 시리아는 러시아군의 전력 공백이 이스라엘의 공습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러시아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4월 초 러시아군 전력이 우크라이나로 차출되기 시작하자 지난주에만 다마스쿠스에 2차례 공습을 가했고 2차례 공습 모두 친이란 민병대 시설이 아닌 시리아 정부군 시설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러시아군 공백과 이 틈을 탄 이스라엘의 공세 강화로 아사드 정권의 근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국경 지역인 골란고원에서 크게 멀지 않아요. 그냥 유도미사일 사정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F-16 전투기들이 램페이지 미사일, 바로 로켓탄을 유도 미사일로 개조 개량한 그런 이스라엘제인데 그 램페이지 미사일을 두 발씩 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날아왔는데 그 중에 반은 요격했다라는데 창고는 파괴됐지만 피해는 없다. 이게 뭐는 했지만 뭐는 아니야. 참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아마 다 상상되는 거 있죠. 모텔에 간데 뭐는 아니다. 이제 이런 그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데 바로 딱 그 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시리아 인권센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 무기고가 파괴되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조가 뭐냐? 시리아는 일단 이 독재 정권인 아사드 정권이 있죠. 이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이 반대 세력이 또 있죠. 이 반대 세력 미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독립을 원하는 이 쿠르드족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 IS의 잔당들이 있죠. IS가 또 시리아가 본토 아닙니까? 그래서 IS 잔당들이 있죠. 그리고 이 IS나 또 이 반군들을 제압해주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미군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군대가 지금 섞여서 시리아 중북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군은 아사드 정권의 안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많은 이권을 챙겨가고 있고, 그 이권은 대부분 이제 푸틴의 이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들은 용병인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정규군인데 정말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용병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급하다 보니까 이 시리아에서 용병 활동하고 있는 정규군 꺼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드 정권 불안하죠. 그래서 아사드 정권이 대책 마련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당당한 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만큼 돈을 줬는데 지금 니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만큼 돈을 줬을 때 니들이 이 정도 병력 유지하고 전투기도 이 정도, 군함 이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요구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전쟁, 즉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무력 시위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시리아 영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전투척에 캡을 돌아주면서 이 우리 허락받지 않고는 앞으로 함부로 시리아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이 수호이 35하고 시리아의 또 이 미그 29 또 러시아 폭격기 이렇게가 같이 막 이 공중척에 돌고 무력 시위하고 하는 쇼도 보여주고, 시리아를 공격하러 들어왔던 미국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 폭격기, 그걸 러시아군 수호이 35들이 가가지고 완전 쫓아내버리고 완전히 조롱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리고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이제 병력 부족하니까 한 달 만에 빼간다 이거예요. 시리아 지금 큰일 났는데 좀 보란 듯이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으로 그냥 일주일에 2번을 폭격을 해버렸어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폭격이 이어질 것 같은데,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양수겹장으로 고민이 겹쳐질 것 같은데, 러시아의 고민 정말 진하게 묻어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의 고강도 제재로 러시아군 전차 생산 공장이 모두 가동을 멈춘 가운데 러시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궁여지책이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러시아 내 모든 전차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전차 조달에 비상이 걸린 러시아가 일선 부대들에게 장비 노획과 복원을 통한 전차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는 특명을 내리고 일선의 고급 기술자들을 대거 파견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4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해 우크라이나군의 군용 차량 노획과 복원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최전선에 수리 시설을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전투부대에 공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자국 내 전차 및 장갑차 부품들을 긁어 모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러시아 본국에서 파견된 고급 기술 인력들과 차량 기술자들로 구성된 야전 수리소가 설치되어 24시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야전 수리소의 한 관리자는 수리소에서 BTR-80 장갑차 엔진을 교체하는데 평균 8시간이 소요된다 라며, 수리소 가동 이후 이곳에서만 12대가 넘는 전차와 장갑차를 수리했고, 러시아군 피해 장비는 물론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노획한 장비들도 수리를 거쳐 군에 공급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야전 수리소가 과연 러시아군 전력 복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파괴되거나 유기된 전차 내부에는 값비싼 광학장치나 전자제품이 많아 민간인들이 부품을 뜯어가는 일도 많다 라며, 전투 피해와 유기, 민간에 의한 약탈 등으로 러시아 제4근위 전차 사단의 경우 3월 말 완전히 소멸되어 전면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4월 17일까지 773대의 전차와 2002대의 장갑차, 각종 차량 1471대와 트레일러 76대 등 엄청난 장비 손실을 입고 있는데요. 개전 초 압도적인 물량 우위로 밀어붙이던 러시아군이 이제는 전차를 주어 복원에 쓰는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서방 제재로 이제 부품 공급 안 되니까 이 우랄 바곤자보드, 그러니까 러시아 전차 공장이 작동을 멈추고, 그래서 이 우랄 바곤자보드의 기술자들을 전선에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전선에서 여기서 노획하거나 주워 오거나
파괴된 것을 끌고 오거나 하는 이런 전차, 장갑차들을 서로 이제 여기 있는 이 부품, 여기 있는 이 부품 해서 프랑켄슈타인처럼 여기저기 뜯어서 하나를 뭐 세대 네 대를 뜯어 모아 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과연 뭐 프랑켄슈타인 몇 대가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첨단 부품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랄 바곤 자보드에서 전차 재생 뭐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는 그럼 첨단 부품 들어가 있는 부품 이 전차가 생존해 있냐? 유기된 게 그게 있냐? 또 노획된 게 파괴된 게 있냐? 아니죠. 파괴되자마자 바로 끌고 오면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 뭐 어디가 들판에 하루 이틀이라도 벌어져 있다가 나중에 가서 가져오면 여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가 버린 거죠. 야, 이거 좀 돈 되겠네. 야, 이거 뭐야, 렌즈가 붙어 있잖아. 조금 나중에 팔면 좀 돈 되겠네. 다 뜯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뭔가 뭐 한 두세 대 가져와서 한 대, 온전한 한 대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오죽하면 지금 T-62, 1960년대 쓰던 2세대 전차 T-62, 북한의 천마호 전차의 원형인 그거까지 지금 재생하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거는 지금 첨단 부품 안 들어가는 완전 수동 전차니까 그거 재생해서 갖고 와 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은 이 전쟁이 더욱더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그런데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러시아가 오히려 불리해질 것은 아닌가. 왜? 무기를 지금 또 계속 추가 조달시켜줘야 되는데 무기 추가 조달할 수 없죠. 거기다가 징병 안 하겠다고 푸틴 대통령이 선언했으니까 이 징병을 통한 계속적인 병력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죠. 계엄령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러시아군에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2022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